예, 반갑습니다. 인천지역본부장 김희경입니다. 긴 시간 마지막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앞에서 저는 이제 사례 중심으로 다 발표를 좀 요청을 받았고요. 네, 사례도 앞에서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왜 교사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이 공사 공무원만을 위한 거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의 토대가 될 거고 그 함께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미로다가 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아까 지금 이게 사실은 법 발의가 됐지만 실제 이게 실현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앞으로도 험난하다, 많은 투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게 발의되기까지도 우리 교사 공무원들의 많은 투쟁이 있었고 정말 오랜 몇십 년 만에 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반갑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까 신현수 변호사님이 말씀했듯이 이 안에 공간을 벗어난 많은 국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참 많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우리 내부에도 우리 조합원들한테도 우리한테는 설득해야 되는 이 정치 기본권에 대해서 왜 우리의 권리인지 이게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인지에 대해서 아직 인식 못하는 우리의 많은 조합원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조합원들도 함께 가야 되고 그분들에 대한 인식을 바꿔내는 우리 내부의 싸움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를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난 겨울을 촛불 1700만이라는 촛불 대변되는 국민들이 주권의식이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바꿨지만 사실 지금부터 지난한 민주주의 후퇴된 아니면 억압된 우리 시민의 기본권을 깨우기 위해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빼앗겼던 걸 되돌려오기 위한 우리의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인 거고 그게 굉장히 험난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사회적 총파업에 민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에 복무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내부에서도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다. 걸림돌이라는 말로다. 사실은 그 앞으로 투쟁에 대한 것보다는 해주겠지 아니면 주겠다는데 약속했는데 왜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계속 보채느냐라고 얘기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이거는 누가 주는 게 아니라 사실 아까 말씀했듯이 1998년도에도 이미 공무원에 대해서 정당 가입 허용하겠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20년이 지났는데도 이런 것처럼 사실은 이거는 정권이 주고 말고가 아니라 우리한테 있어서 기본권이고 인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 내놓으라고 우리는 목소리를 높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의 정치 기본권 공무원 사실은 공무원이라기보다는 시민의 정치 기본권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억제고 있는 정당법이라든지 국가공무원법 아니면 공직선거법 이런 거에 대해서 의미를 좀 알아보고 탄압 사례를 보고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치적 이 헌법에 있어서의 우리 이 정치적 중립에는 정치 행위를 금지하는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7조에 있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한 바에 보장된다. 제11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37조에 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제한할 수도 있지만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는 우리의 기본권인 국민의 기본권인 정치 기본권이 교사라는 이유로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제한하겠다는 의미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헌법을 토대로 만들어진 법률에 있어서는 우리의 정치 중립성은 고사하고 정치 자유는 고사하고 기본권조차도 모두가 억압하고 원천 봉쇄당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왜 이렇게 법률에서 헌법의 의미를 무시하고 이렇게 만들었을까? 사실은 헌법에 이런 조항이 들어간 거에 저는 우리의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건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합니다. 이거는 공무원들을 위한 거가 아니라 공무원들을 부정선거, 관건선거에 이용을 함으로 인해서 민주주의의 근본 제도인 선거제도를 무력화시킨
기존의 통치 세력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정치적 신념이나 아니면 성향을 무시하고 그들을 그런 도구로 이용했던 거에서 방지하는 정책으로다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라고 헌법에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서는 공무원 너네들의 신분을 지키고 싶으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 행위에 아예 가담하지 말라라고 법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그게 굉장히 많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 국군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거가 있는데 거기에는 준수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준수된다랑 우리 교사 공무원에 대한 보장된다라는 말은 어원은 굉장히 많이 의미가 다릅니다. 국립국어원에 보면 표준 국어사전에 보면 보장되다는 어떤 일이 어려움 없이 이루어지도록 조건이 마련되어 보증되거나 보호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준수되다는 전례나 규칙, 명령 따위가 그대로 쫓아져서 지켜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국군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해서 주체자가 그걸 지켜야 되는 의무규정인 반면에 보호되다라는 거는 공무원 교사에 대한 그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줘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은 무조리 그거에 대해서 했던 거는 저는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 통치자에 있어서 교사 공무원한테 이 정치기본권을 준다는 것 자체는 본인한테 있어서 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리와 통제의 대상이었던 교원하고 공무원한테 정치 자유가 보장이 된다라면 국가나 그 통치 권력자에게서는 내부의 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거를 막아버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헌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국가공무원법을 쭉 조항을 보시면 모든 거가 금지입니다. 정말 세세한 것까지 모든 거가 금지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또 말씀드렸지 66제 집단행위 금지가 결국은 우리의 노동조합의 기본권인 노동삼권조차도 모조리 막아버리는 정치행위로 막아서 활동조차도 막아버리는 조항으로 다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도 마찬가지로 어떤 국가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책이나 방향에 대해서 단 한마디 말도 비판이나 뭐 이런 것조차도 입막아 버리는 그래서 정말 영혼 없는 공무원을 법에서 만들어 버린 그런 사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공무원법에 의해서 사실은 교사 공무원들의 그러니까 노동활동 사실 노동활동이랑 정치활동은 별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거를 이쪽 저쪽에서 다 막아버린 건데요. 92페이지 보시면 사실은 2009년에도 내부 게시판 국가기관에서의 내부 게시판에 비판에 대한 글을 쓴 것도 탄압이 됐고요. 그 다음에 포털 사이트에다가 양심 선언한 것도 징계 대상이 돼버리고 또 SNS에다가 아니면 좋아요나 아니면은 그거에 대해 의견 표명 좀 한 것도 징계 대상이 돼서 결국은 공직 신분까지 박탈당하는 경우까지도 갔었고요. 노동조합에 있어서의 시국선언이라든지 아니면은 선언문 아니면 어떤 국민대회의 참석 이런 거가 모두 탄압의 빌미가 돼가지고 결국은 노동조합의 홈페이지 차단 아니면은 그 사무실 폐쇄 아니면 민중의례까지 금지하는 정말 이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라는 말 자체를 한다는 것과 자괴감에 빠져버린 우리 사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보 정당의 가입은 고사하고 근처에 가는 것조차 막아서 후원이라는 사실은 저도 그 당사자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사실은 당후라는 제도에 대해서 사실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성이란 말이 뼈저리게 몸에 배 있어서 근처에도 가지도 못하고 어신도 못했는데 당후란 제도는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설명 속에 가입을 했고 그게 후원이라는 생각도 별로 안 해봤고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위해서 정말 1,800명이 넘는 교사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고 벌금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거는 지금 여기에 든 사례들은 사실 2000년도, 2009년도, 뭐 2010년도까지 됐지만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번에
때 대통령 선거에서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대선 후보로 나오면서 내부 공무원, 4부급 공무원이 관할하는 보육단체 장들한테 문자 메시지로 경선에 참여해달라고 홍보한 요청이 있었고요. 지금 인천의 남동구청 같은 경우는 남동구청장이 공공성에 대한 전혀 상관없는 데서 지금 탄압 자기의 정책 방향이나 자기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 걸림돌이고 있는 노동자를 30회사 모든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노동자를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노동자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정치 기본권 없이는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의 기본권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권이란 그 속에는 생존권, 정치기본권,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생존권은 보장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노동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노동을 한다면 노동 기본권이 주어져야 되고 그 노동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정치 기본권이 없다라면 생존권도 지킬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1700만의 국민들이 주권자로 태어났고 그 속에는 공무원들도 교사들도 무척 많습니다. 이 교사 공무원들 특히나 국가 정책에 있어서의 수립하고 안을 수립하고 그걸 실행을 하고 국민들에게 전파하고 해야 될 이 지성 집단에 대해서 정치 기본권을 박탈한다는 것은 저는 우리나라 국가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제도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그게 많이 후퇴시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민주사회로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시민에 대한 기본권이 확장이 되고 그 안에서 첫 시작이 교사 공무원에 대한 정치 기본권의 확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의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저는 좀 더 한 발 나아가서 독일 연방공무원법에 있는 스스로의 공무원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그만큼 자질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많이 성숙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선택, 업무 관련성에 있어서 절제나 자제가 요구될 뿐이지 그거에 대해서 금지하라 이건 해라 안 하가 지금 독일 연방공무원법에 있는 것처럼 우리한테도 그런 시기가 빨리 다가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간